자, 시장이 뭐 굉장합니다. 0.35%.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엄청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빠르게 쭉 진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종목군들, 어? 소니드부터 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화장실도 가기도 어렵잖아요. 하루 왔다 하루 갔다 뭐 반나절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 하나도 없죠. 결론적으로 이런 뭐 상한가 종목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도 아까 이다운 연구원님 뿌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어, 나누어서 주세요. 응?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이라는 거는요, 실질적인 계좌 수익이 났을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시황부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나스닥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 알고 보면 6월 달에 저점 찍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어마어마한 강세를 나스닥에 연출을 했어요. 사실은 얼마 올라갔길래 20% 올라갔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제대로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때 나스닥의 상승률은요,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간 거예요. 20% 이상. 그리고 나서 깨고 내려온 건데, 이 저점 깨고 내려온 그 기준, 그러면 이제 6월 말 종가에서부터 하반기 어땠느냐라고 한다면 요만큼 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3%뿐이 안 빠졌어요. 사실 초폭등 랠리를 이어가던 나스닥이 3%뿐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9월 저점 대비해서는 플러스입니다. 9월 종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4분기 이후엔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S&P 500 지수 장난 아니죠. 바닥 대비 11%, 12% 수준. 바닥 대비, 고점 대비 9% 수준. 다우지수는 뭐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 달달달달 외우십시오. 어설픈 애들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콧방귀 끼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윤정두가 남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욕하겠어요? 같은 업종에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낫잖아요. 응? 케빈 선생님, 주린열공 선생님, 응? 이런 분들 변동성 매매 하시는 거 보세요.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친구들보다 100배 낫죠? 응?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방송에 나온 친구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요. 상한가 같다고 그 전날부터 자기들은 매집했다고. 주가 조작해? 거래량도 없는 게 매집하게? 시황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우지수를 보면은요. 나스닥이 테슬라가 70%가 빠지고 애플이 시가총액 2조 달러가 이탈됐다 해도 그건 기술주들의 문제라고 치부하면 나머지 업종군, 업종 대표주들이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주가 평균을 방식으로 산정되는 이 나스닥 지수의 흐름, 다우 지수의 흐름. 다우 지수가 12월 달에 사상이 아니라 하반기 고점 뚫었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긴축을 하고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데 기술주는 잠시 휘청됐다 할지라도 잠시잖아요. 나스닥 잠시지 뭐. 하반기에 빠진 것도 없는데. 결론은 나머지 업종군은 굉장히 셌다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셌다. 굉장하다. 독일 뭐 날라가고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 말도 안 되는. 얘기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무섭지만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라고. 결론적으로 낙스가 이렇게 초강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음? 닥수가 이렇게 초강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유럽 증시가 초강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얘네는 오른 게 없는데요. 빠진 게 없어. 3월 이후에 빠진 게 없어요. 3월 이후에. 3월 이후에 빠진 게 없어요. 엔화 약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요 부분 초록 색깔 그 박스 쳐드린 부분, 그러니까 폐장일 또 그 이후 또 1월 2일, 3일 저 때만 빼고 나면요. 요자락에만 놓여져 있었다 해도 패닉 상태 빠질 수준은 아니었어요. 비슷한 흐름이었죠. S&P 500 지수. 이것 때문에 패닉이 나온 거고 그냥 매번 이때 얘기 나온 거랑 똑같이 20년 만에 이런 조정은 처음이네. 견딜 수가 없네. 숨 쉴 수가 없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왔고요. 이렇게 지수가 돌려질 때 소외돼 있던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종목별로의 좀 차별화는 있지만은 2차 전지 종목군들이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했죠. 이번에 반등 나올 때. 바닥은 돌려놨다 할지라도 IT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으셨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편입했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났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제는 S&P 500 지수 수준으로 돌려놨어요. 응? 그런데 이 흐름이 월등히 더 강화될 수 있다. 아일랜드 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황 부분도 다시금 올려드릴 겁니다. 응? 시황 부분도. 결론적으로 그 시황 어제 야간에 올려드린 시황이 있어요. 어제 야간 시황 그 링크가 아마 올라와 있을 건데 그 링크를 제가 찾아서 어제 야간 교육 23시 교육에 해드렸던 그 시황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시황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판단하시면 돼요. 왜 윤정두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줬는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갭을 성걸 반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연합인포가 계시는 이진우 센터장님, 지금도 센터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진우 센터장님이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시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잘 안 해요. 기관 투자자들은 시황 분석이나 이런 건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종목이나 이런 경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진우 센터장님께서, 이진우 센터장님 저를 아마 기억도 못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한국경제TV 초창기에 몇 번 같이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존경스러운, 완벽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정도시라면은 아마도 성골 반전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 추세에 보면은요, 거래대금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완전 대바닥에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또 한동안 놓치시는 거예요. 시가총액 8조짜리 하나솔루션이 오늘 7%, 장중 7%, 종가 기준 6.86% 초강세. 그 가벼운 부분, 가벼움을 여러분들 걸로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V자형 패턴의 이러한 성골 반전의 힘의 강도, 이 부분이 하나 솔루션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아니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이탈되면 어떻습니까? 시장 자체가 침체로 내려갈 거라면서. 그래봐야 얼마나 밀렸다고. 그렇다고 시가총액이 훼손된 것도 아니고 이젠 다시 돌려놨죠. 버겁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응? 결론적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IT 쪽이라든가 또 2023년 전망치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 윤정도와 함께 가세요. 이게 어제 하이닉스고, 이게 어제 삼성전자고, 이게 어제 LG전자, 삼성전기, LG화, 그리고 현대차,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주봉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망치형 뜨고 난 이후의 흐름.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는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전체가.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그러니까 20거래일 고가죠. 20거래일 고가. 원체 뭐 고점 대비 80% 빠진 종목이니까. 교육 2%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20거래일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5% 단기 공략주로 바꾸었는데 69,000원에 추가 편입을 하고 손절 범위를 67,000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67,000원으로) 잡았는데 손절 돼버리고 65,000원까지 내려와서 다행히 이제 돌려놓는 과정에 65,800원 재편입.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고점에 잡으신 분들 손실폭을 일부 줄였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기서부터, 또 라이브 방송 이외 유료방에서는 여기서부터, 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요날부터 이제 코멘트, 그리고 요날부터 본격적인 문자 매수 사임. 여기서 편입하신 분들은 이제 뭐 수익 기준인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좀 휘청했죠. 근데 뭐 카카오페이의 이 흐름 제대로 잘 돌려놨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IT 쪽의 흐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수반되어지는 과정에서의 강세. 그 거래량이 외국 기관들의 수급에 의한 거래량. 그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삼성전기, LG전자까지 오늘 뭐 살짝 눌려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여력이 이제 되면은 조금씩 개별 매매 기준에 LG노텍, 당연히 DB하이텍 쪽의 흐름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종목군들이 IT가 가장 못났다라고 표현했지만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지금 IT 쪽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2차 전지는 이제 한풀 꺾여서 지금 숨고르기라고 한다면, IT 쪽은 삼성전기가 30%대 상승이에요. 저점 대비. 예? LG전자가 20%대 상승이고, 하이닉스가 이번 바닥 찍고 2주 만에 20% 들어 올렸어요. 삼성전기 부분, 바닥 대비해서 9월 30일 바닥 대비 33%, 35% 이상 올라왔었잖아요. LG전자 23%, 25%까지 올라왔죠. 하이닉스 지난주 바닥 찍고 1월 3일날 바닥 찍고 20% 이상. 상당한 겁니다. 물론 많이 미끄러진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 또 10월 이후로 따지면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전부 시장 대비 강세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어? 삼성전자에 손가락질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말고. 결론적으로 IT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의 수익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 놓고, 그리고 자동차 쪽의 흐름을 수급 개선 폭이 지금 이제는 1주, 2주 차만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저 흐름 범위와 함께 이제는 모비스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좀 찾아갈 수 있고, 심리적으로. 왜? 계좌 자체가 1월 포트가 이제는, 이건 11월 포트고요. 11월이나 12월이나 1월이나 다 비슷해요. 1월 포트가 5.8%까지 올라오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젠 여유가 생긴 거죠. 현대 로템만 좀 돌리면 돼요. 한순간이죠.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하나솔루션. 한순간이죠. 이제는 현대 로템만 좀만 돌려놓으면은 전체 계좌 수익률은 뭐 만만치 않은 수익이 됩니다. 변동성도 제한적인 종목군들로. 하반기 기준 잡으면 뭐 18% 수준. 이게 30%가 넘는 수익이었어요. 이 종목군들로만. 하반기 기준에 여전히 자동차 9% 하락에 하이닉스가 여전히 4% 하락입니다만, 나머지 종목군들이 상당하고, 그리고 이 종목군들도 당연히 초강세로 돌릴 거이라고 보고 있죠. 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솔루션의 그 수급 범위도 대단합니다. 지금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이 오늘 35만 주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껏 해봐야 0.2%가 안 됩니다. 1억 9,100만 주짜리니까. 다만 오늘 손바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도 있고 매도 매수의 손바뀜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수자의 매수 강도가 윗방향으로 굉장히 세게 나왔다. 그 내용이 오늘 장중에 나온 IR. 그 전에 IR을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중에 뭐 IR 한다 툭 튀어나오고 2시부터 IR을 했고 그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했고 미국 쪽에서 본토 확장하겠다. 그 태양광 쪽에 시설 투자 확장하겠다라는 부분들. 결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의 5만 원 미만에서 좀 과도하다라는 조정폭이 13거래일 동안에 연속이 됐었는데 그 수급 범위가 오늘 또 최근 며칠 동안에 한 방에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거의 12월 내내 깨져 내려왔던 부분들 이 부분이 이 추세 강도라면은 금방 돌릴 수 있겠는데 그 흐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죠. S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20일 전에 부딪혔어요. 그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요. 전체 유통 물량이 많긴 합니다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그다지 없어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방산 쪽만 우리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뭐 월등히 긍정적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부분만 좀만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지금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요. 저도 귀도 얇고. 다만 비중은 우리가 최대 45%까지 채웠던 LG화학 20%, 에코프로 15%, 또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병행 15%, 그렇게 해서 35%에 금양 10%가 있었으니까 45% 정도. 그게 지금 LG화학 15%, 포스코케미칼 5% 수준. 그렇게 해서 20%로 줄어 있으니까 많이 줄여놓은 거죠. 12월부터. 12월 포트에서부터 줄여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근심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시장 지수도 많이 올라왔어요. 2360이면. 그렇지만 2360일 기준에 우리 종목군들은 더 훌륭하게 형성돼 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오늘 휘청하긴 했지만 수급 범위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흐름은 아니고 오히려 카카오페이는 손바뀜이 월등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기준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단기과열 지정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해소가 됐습니다. 시간의 매도 잔량은 있습니다만 내일 한번 볼 거예요. 거래량 기준에 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수반된다면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휴마시스 1월 5일날 상한가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확장 어제까지도 개장 초 개장 전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렸고 움직임 좋고 SAMG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1월 2일날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얘도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종목에서 뭐 어떤 대박 수익을 내겠다 그런 거 없어요. 뭐 방안에서 자체도 없어요. 거의. 그 조금 전에 이제 휴림 로봇 얼떨결에 매수가 됐는데 괜찮나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일단 거래대금은 형성돼 있으니까 다만 오늘 많이 죽었죠 거래대금이. 그죠? 1억 2,500만 주에서 확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대금 확 줄면 안 돼요. 확 줄면 안 되고 일단 꼬리 2번 달아놓고도 저점을 안 깼으니까.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개인 호기심들이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누군가가 프로그램 쪽 액티브 쪽에서 툭툭 건드려주고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케이블 TV에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들이 나와서 엄한 소리하고 야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은 하나솔루션이 대박인 거지. 대박은 삼성전기가 대박인 거지. 대박은 포스코케미칼이 대박을 치고 이제 바닥을 이탈할 거냐 아니면 되돌릴 거냐 그게 대박인 거지. 나머지는 교육용 수액만 들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꼭 설정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교육이 있어요. 1년 만에 교육을 다시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때 대비하면 1년은 채 안 된 것 같아요. 198만 원의 교육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체력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고 이 25시간씩 이렇게 2달 동안 걸쳐가지고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제목이 섹시하지가 않죠. 근데 윤정도는 제목 갖고 설치지 않아요. PD가 지어준 제목, 작가가 지어준 제목 가지고 남의 책 훔쳐다가 남의 책도 아니죠. 금융투자협회 도서 훔쳐다가 자기 거인 양 그렇게 포장해서 말도 안 되는 과금을 해서 그렇게 뭐 하지 않습니다. 요 교육 자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셔야 돼요. 평생을 두고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떤 거냐면 그 울다기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이걸로. 왜 그러냐면은 울다기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랑 동갑내기예요. 서울경제TV 2016년도 66강을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 광고도 들어가 있었겠죠. 마케팅도. 근데 그거를 99만 원짜리 USB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셔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6번 들으셨대요. 왜? 속이 찢어지니까. 왜? 계좌가 3개월 만에 40% 마이너스였더라고. 그래가지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방송을 6번을 보셨대. 66강짜리를. 몇 시간이냐고. 66 곱하기 66시간 곱하기 400시간? 농담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분의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남의 일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사실은. 응? 이 손글씨로 이렇게 다 공부하신 거 보세요. 우리 놀부파파 선생님. 예? 경주시라고 그러셨나? 예? 먼저 번 강연에도 일부러 또 찾아와 올라와 주시고 지금 VVIP 회원방에 계시고 하하호 선생님도 이 당시에 2017년도 당시에 여성분 2017년도 당시에 59이셨어요. 연세가. 제가 60이라고 그랬다 혼났어. 지금도 아마 엄청난 수익을 내고 계실걸요. 이 계좌 수익 1억 2,300만 원이 어디서 나는 수익이라고? 삼성전자 이런 종목에서 나는 수익이에요. 소형주 잡주 매매 다 하세요. 응? 이렇게 돈이 많으신데도 수익금만 4,800인데도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이 당시에 시가총액 한 1,000억 했으려나? 이것도 똑같이 삼성전자에서 자금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에이테크 솔루션 있습니까? 이름 바꿨나? 에이테크 솔루션 있네. 900억이죠. 시가총액 코딱지만 하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일걸요 지금? 여기 있잖아. 15.92%.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릴 때도 그 경험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삼성전자가 들어왔다고 비이성적인 흐름이 계속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에이테크 솔루션 삼성전자 2대 주주 이슈도 있고 한데 그 변동성이 좀 나았겠죠. 500만 원만 들어가요. 14% 수익에 70만 원 수익이야.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500만 원만. 이때는 우리가 단타 종목 5%만 들어가자고 했거든. 근데 5%도 안 들어가신 거지. 수익만 4,800이신데 뭐. 이거 보시면은 수익만 4,800이면 원금이 1억 이상이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수익만 38%가 4,800이면 신라제니어 여러분들 흥분하고 난리 쳤을 때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 쌩 난리 쳤을 때 이게 이틀만이에요. 10만 원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10만 원에 들어가서 폭등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게 15만 원 찍고 저점 고점이 됐을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밀려서 만 원이 깨진 거예요. 41% 43%가 하루 만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하루 만에
근데 얼마야? 78만 원 수익이 200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 그게 응? 그러면서 단타 치시는 거 보세요. 에이테크 솔루션, 삼성 SDS, 삼전 수익. 이거 글씨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LG 노텍부터 해서 글씨 키워드릴게요. 보시라고. LG 노텍, 에코프로, 이때도 에코프로에서 2017년도에 텔콘, 신라젠. 한국경제TV는 처음 방송국 개국할 때부터 윤정두가 출연을 해서 10년 이상을 방송을 했죠. 이토마토 TV 라디오 방송할 때부터 그 이전 사이트에서부터 메인 필진이었죠.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전 사이트, 전 케이블 TV는 윤정두가 안 나간 방송이 없어요. 윤정두가 다 윤정두 고객분들 또 윤정두 연구원 출신들 이 바닥에 지금 무지하게 많죠. 전문가로 저쪽 그 좀 MBN 메인사에 보고 있는 이마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 직원이었고 많아요. 와우에 지금 2등 하고 있는 마케팅 1등이라고 하고 있죠. 24시에 김지욱이도 안인기 대표도 전부 윤정두 직원 출신, 연구원 출신. 마찬가지예요. 저기 MTN의 구현모 대표 뭐 전부 이런 종목으로 단타치고 스윙치고 해요. KB금융 이런 종목으로, LG전자로, LG화학으로, 또 소형주로. 근데 더 대단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연세가 이제 저랑 비슷하니까. 2017년 당시에는 뭐 40대였지. 39.82% 손실이 났어.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밑에 글씨 써놓은 거 보시면 여기 나와요. 이거 더 확대해 드릴게. 이게 2017년도 게시판이에요. 작년에 소형주로 40% 손실 보고 우연히 주식 투시경 방송 보고 그게 서울경제TV 66강짜리 방송이에요. 그거 보고 6월 말에 VVIP 회원 가입했대. 수익 더 빵빵해졌대. 종목은요.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KB금융, 하이닉스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이 당시에는 이런 수익도 다 만족들 했었어요. 결론은 2분 계좌가 마이너스 40%에서 25%. 교육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도 어디 이상한 데서 이상한 교육 받지 마시라니까요. 검증된 거. 검증된 거. 어떤 거? 검증 완전히 된 거. 네이버에서 윤정두 좀 검색 좀 해보시고 윤정두가 누군지 좀 아시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윤정두 검색하면 조선인물 검색에도 나오고 양쪽 다 나와요.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하고 우리나라 7번 우승한 사람이 어디서 없잖아요. 전문가 중엔 아예 없죠. 35년 된 증권카드 KLX 현재 KLX 그 당시에 증권선물거래소 2005년도에 유일무이해요. 전무후무하고 없어. 비제도권 제도권 인사 이외에 비제도권 인사를 누가 불러다 이렇게 해요? 누가? 결론은요. 수익률 대회 우승하고 그 우승한 종목군들이 전부 극대형 주고 그 극대형주에서 수익을 내야 수익인 거지. 무슨 뭐 소형주 잡주. 난 이 사람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 한용이는 저기 한용이도 우리 직원 출신이죠. TM만 200명 돌렸어. TM만. 한 달에 몇십억씩 매출을 내버려. 200명 TM 돌리면서. 이 녀석 못된 것만 배워갖고 마케팅하는 것만 배웠고. 이거 한용이 지금도 SBS, CNBC 나오죠. 한국경제도 나오고. 2016년도에 윤정두 밑에서 한 2년을 잘 배운 거죠. 15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DST 로봇 이런 종목을 하다가 대형주로 바꾼 거지. 어찌됐건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조금 전에 보신 이러한 분들처럼 주력 종목은 이렇게 가져가고 단타 종목 보세요. 텔콘 지금 텔콘 RF 제약이죠. 신라젠, 테이펙스, 서울반도체,
LG전자, 삼성 SDS 이런 걸로 다 기준을 잡아서 에코프로, 하나케미칼 이런 걸로 기준 잡아서 포스코까지도 소형주에서 단타 친다. 그거 뭐 어느 시대 얘기예요? 응? 교육 받으신 분들 후기 꼭 참조하시고 PDF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5만 원짜리 교육이 어딨어? 윤정도 교육이. 윤정도 3시간 해드릴 테니까 이다운 연구원님 종목 검색기 또 매직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놀부파파 선생님처럼 또 예전 문나님처럼 또 키리우스 선생님처럼 스스로 공부하셔서 응? 무한수익님처럼 다 손글씨로 저렇게 다 하셨어요. 응? 손글씨로 이렇게 공부하셔서 스스로 독립하셔서 더 이상 윤정도한테 과금 안 하셔도 돼. 전문가는 뭐 하려고 하나?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시는데 전문가 하는 친구들은 뭐 그 독립해서 전문가로 나간 친구들은 뭐 어차피 그쪽으로 나가신 거고 앞방링 계좌 보면 뭐 빵빵하죠. 다 대형주에서. 이제 슬슬 또 올려주실 때가 됐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다운 연구원님이 우리 VVIP 방에도 올려놓으셨는데요. 요거 지금 그 3개로 잘라서 차분차분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날 연휴 때 5일에 걸쳐서 하루에 1시간씩 카톡방 교육으로 해드릴 거고 동영상 녹화 뜨라 그랬어요. 그래서 VOD 드릴 수 있게끔 55,000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선착순 100명 기준에 10분까지 진행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요 교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헐적으로 방송을 할 때 오픈해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다운 연구원님 입장에서는 내 교육하는데 대표가 왜 껴?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요 특전사항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걸 안 올리는 거 보니까 윤정도 넌 빠져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들까지는 198만 원 VOD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 3시간 새롭게 교육교재 드리고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지금 바로 결제하셔서 이런 혜택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마 지금 10분 신청하셨는데 새로운 방을 오픈을 오늘 내일 하실 거예요. 이다운 연구님이. 그럼 또 괴롭히면 되지. 교육 들어가기 전에. 나 다른 것도 교육해줘요 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고 수익 챙겨가시고 홈페이지 오셔서 지금 뭐 상품 가격 인상시켜 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시죠. 수익 잡아가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올려드리고요. 공지사항 꼭 보셔가지고 공지사항에 시황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겠습니다.